제16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일원서 진행됐는데, 행사에 참가한 탈북자 20여 명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처절한 삶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미국 의회 의원과 미국인, 세계 인권 단체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북한 자유주간 행사 기간 중 5월 1일 자유아시아 방송을 방문한 북한 호위사령부 간호장교로 탈북 전까지 일한 최유진 씨와 북한 여군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허위사령부, 이제처럼 그 김정일을 경호하는 경호처에서 간호장교로, 간호사로 제가 6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하면서 잘 정착해 나가고 있는 탈북민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한 인권주간 행사에서 어떤 내용 증언하시나요? 네, 사실 제가 북한 군에 대해서 이번에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요. 특히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에 오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걸, 사회주의는 아주 애국적인 나라다, 자본주의는 썩어병든 사회다, 이런 걸 교육을 받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자본주의가 더 좋은 거예요. 여자들이 선호하는 것도 좋고, 이제처럼 여기에서는 미투 전쟁이 너무 많이 크게 벌이돼가지고 여자들을 성희롱한다던가 이런 게 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인권에 유린당해가지고 이제처럼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당해도 어디가 호소할 데도 없고 막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증언도 하고, 또 북한이 얼마만큼 여성들이 인권을 학대당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제가 증언자로 제가 나섰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직접 본 것 중에 증언해 주시죠. 제가 군사복무를 할 때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군사복무를 할 때. 근데 저랑 갑인 친구가 한 명이 왔어요. 저한테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간호장교로 있다 보니까 큰 병원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입원을 했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가고 싶다. 그래, 왜 집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애가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고, 사실 저도 올 때 옷가라는 데를 뽑혀오거든요. 여자들이 키 크고 예쁘게 생기면 무조건 김정은이 다 자기 주위를 끌어가거든요. 평양에 다 데려가요. 그래서 저도 키가 좀 큰 탓에 68인 덕에 평양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애도 지방이었는데 키가 크고 예쁜 탓에 가도 끌려서 왔는데 그 여자는 특각 관리원이 됐어요. 특각이라는 게 이제 김일성이 휴식할 수 있는 안식처에서 관리직원으로 있었는데, 걔가 말하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 산부자를 기다리는 게 그 애들의 그 임무였는데, 하루 종일 그 외 시간에는 하루 종일 방 청소만 한대요. 그리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가끔씩 간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장성들, 왕배를 박은 장령들이 오는데 그때마다 성접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애가 그러면서 나는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하면서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가 나보고 부모님하고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 이래서 제가 몰래 연락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돈을 진짜 정말 많이 들여가지고 식물신경실조증이라는 병명을 만들어서 의가사제대, 이제처럼 아파서 다시는 군사복무 불가능이라는 그런 진단명을 떼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얘가. 또 다른 여군의 이야기도 증언해 주시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게, 나도 이제 앞으로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을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병원에 어떤 여자가 입원을 또 했는데, 그 여자는 병원에 이렇게 막 실려왔어요. 남자 둘이서 이렇게 붙잡아갖고 실어왔는데 이 다리 가운데로 피가 너무 흘러가지고 겨울에 두꺼운 바지를 입었는데 그 바지가 피로 다 젖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무슨 용문인지는 몰랐지만 우리는 저리 알아봤거든요. 유산이다. 그래서 침대 위에 눕혀놔서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혈을 시키고 시간이 조금 필요했는데, 그때 그 수술을 집도하는 가장 선생님이
너는 여자라는 게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뭘 했냐 하고 여자만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차렷 자세, 정중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옆에 있다 그걸 지켜봤는데 큰 간부가 이 여자를 임신을 시켜놨는데 그 사람으로 전화가 와서 그 선생님 보고 조용히 처리하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조용히 처리했어요. 그냥 비밀로 닫고 우리 비밀로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하자 해서 네 했는데 수술이 딱 끝나서 1시간도 못 돼가지고 저희한테 크다란 선물 박스가 2개 온 거예요. 뇌물 박스가. 그래서 간식이 들어있고 그에 술과 담배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술과 담배는 선생님이 가지고 간식들은 제가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졌거든요. 유산한 여군에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근데 그 군인이 보고 제가 훗날에 물어봤어요. 왜 이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가만히 있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집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다 나니까 저랑 자기하고 같은 동기들이 다 입당. 북한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하는 영광을 지내야 앞으로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주니까 이 여자는 입당을 하고 당원이 되고 싶었다고. 그런데 당원이 되려고 했더니 돈이 없었고 또 집안의 배경도 나빴고 이러니까 자기는 그냥 당원을 시켜줄 수만한 그런 간부한테 몸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 입당을 하게 됐는데 그 준비 기간에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근데 그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아기를 지우느라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그게 또 무료로 되니까 배를 감싼 채로 그냥 훈련을 받은 거예요. 당원이 되기 위해서. 그러다가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 여자는 끝내 그냥 조용히 보내더라고요. 집으로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입당도 못하고 갔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는 더는 뭐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도 뭐 있겠다. 이래서 제가 부대를 탈퇴해가지고 제가 여기로 왔는데 그런 내용을 많이 제가 북한 여군들이 겪는 인권 상황을 증언해 주시죠. 네. 인권이라는 게 많이 사실 여기에 보면 여성들이 좀 생리를 하거나 그럴 때는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 이제처럼 아플 때는 약간 휴가도 주고 하는데 북한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철저한 위생상 그런 게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여자들이 진짜 뭐 따로 뭐 빨래방이라든가 옷을 널어놓을 수 있는 방, 속옷 같은 거는 사실 여성들이니까 좀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상관이 없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 갖고 남자들도 지나가다 널리고 막 속옷이 걸려있네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세탁을 할 때면 위에다가 속옷을 걸어놓고 위에다 다른 옷을 걸쳐놔야 되는데 그러면 막 속옷에서 썩은 내가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돌봐도 안 줬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배 아파가지고 못해도 그래도 무조건 훈련에 잡는가를 시키고 장령들이 지나가다가 엉덩이 만지고 가슴을 쑥 만지면서 오죽했으면은 이런 소문까지 돌았어요. 야, 친구들이 학교를 갈 때 여자애들이 군대를 나갈 때 저런 말게 군대를 나가면 남자애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 나가지 말라고. 여자들이 군대를 나가면 그냥 다 성희롱을 당하고 온다. 어깨에 손을 턱 올려놓으면 간부들이 가슴에 별을 박아야지 이런데요 먼저. 그리고 쑥 내려와서 손을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에 당증을 품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막 이런 소문까지 날 정도로 북한의 여자들에 대한 인권이 너무나도 한심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북한에는 그게 인권인지 아니면 그게 정당하고 이게 나쁜 건지 그게 전혀 모르거든요. 솔직히. 인권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고 인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니까 여기서는 한 번 연애를 했다 헤어진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북한에는 이혼도 아니고 그냥 만났다 헤어진 사이도 엄격하게 본다는 거죠. 그 정도면 여자들이 어느 만큼 지금 인격을 많이 존중 못 받는다는 거는 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여자들이 차를 탈 수도 있고 뭐 오토바이 탈 수도 있고 여자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북한에는 여성은 꽃이라는 노라도 있어요. 여성이 좀 꽃이 돼가지고 남자들이 아껴주고 이렇게 하자 이러는데 그런 게 전혀 존중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승진을 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도 여자들은 벌금을 내고 왜 자전거를 못 타게 하나? 치마 입은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막 이렇게 아직도 그러고. 근데 지금에 들어와서 조금씩 자전거를 타게끔 하는 게 평양에서부터는 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지방에는 못하게 하고 액세서리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못하게 했어요.
먹거리, 심지어 먹거리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자로서 뭐 진짜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은 다 존중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장마당에 나가서 일하는 걸 보면은 그거는 또 여자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솔직히 남자들이 돈을 번다고 하면은 큰 돈을 못 벌어와요.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에서 월급도 안 주지 하니까 남자들이 못 벌고 주로 여자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벌어 데려다 가정을 운영하는데, 정말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여성들을 잘 우대해 주리라 생각되는데요. 뭐라고 할까? 정상적인 부부 외에 오해도 하는 남자들도 있나요? 북한에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하나씩 또 처녀들, 아가씨들 있잖아요. 아가씨들을 돈으로 주고 사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아가씨를 하나 지내가지고 그 아가씨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점점 가면서. 그러니까 아가씨를 돈으로 취급을 하고 그냥 권력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고. 저도 사실 사회에 나와서 잠깐 일을 했는데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돈으로 저를 어째보려고 했는데 저를 어떻게 못하다 보니까 저를 내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쫓겨나왔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말을 들으면 자기 옆에 두고 말을 안 들으면 아직도 쫓아낸다. 그래, 그거는 별로 달라진 건 없잖아요. 사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도. 그냥 그건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게 사회가 전체로 개변하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거. 북한에서 돈이 많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회사 사장이라던가, 그리고 사실 북한이 딱 갈라진 게 정치부하고 행정부라는 게 갈라졌어요. 행정부는 뭐 어디 사장, 뭐 무슨 부사장 이런 사람들을 행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부라는 거는 행정부, 부사장 이런 사람들을 틀어지고 검열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부가 더 세잖아요. 정치부 사람들이 특히 이런 돈을 권력이 많은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자들이 뒷배경을 많이 봐주면서 그러니까 취업도 시켜주는 척 하면서 많이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들 같은 거는 그냥 이제는 다 대놓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보고 북한식으로 애첩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첩이라는 뜻에서 애첩이라고 하는데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모조리라고 할 정도로, 야, 너 모임 장소, 그래서 진짜로 뭐 무슨 어디에 집에서 행사하면 와이프, 밖에 나가서 행사하면 첩, 이렇게 갈라서 있어가지고요. 그 정도는. 근데 여자들은 할 수 없이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를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거기를 따라 끌려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대들었다가 다행히 저는 아빠가 간부여가지고 저를 그런 상황까지 몰아갈 집안이 아니 돼가지고 저는 빠져나왔는데, 그렇게 저도 집안이 정말 힘들고 몰락하면은 저도 그럴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나를 성희롱 한다 해도 그냥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받아, 그럴 상황밖에 안 됐어요. 김정일 시대 기쁨조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사실인가요? 옛날에는 김정일 때까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뭐랄까, 기쁨조라는 게 있었어요. 기쁨조라고 해서 그 이제처럼 김정일이를 기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한마디로 성접대나 거의 같았어요. 그리고 그 외로 하나 음악조인데, 지금은 말이 고상하게 번져져가지고 이제처럼 기쁨조라는 게 아예 없어지고 그런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기쁨조가 없어지고 그냥 어디에 가면 성접대가 안 이루어지는 데가 없어요. 제가 홀서빙으로 고려호텔 접대원으로 제가 1년을 있었습니다. 1년을 있었는데 매해마다 간부들이 들어와서 그걸 하면은 우리가 옆에서 이걸 하거든요. 서빙을 하거든요. 서빙을 해서 눈에 찍히는 애들은 있잖아요. 그냥 그 애만 허락하면 여자만, 그전에는 여자가 허락을 안 해도 막 강압적으로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허락을 하면 무조건 데려가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성접대를 공공연히 시작을 하는 게, 그런 게 방송을 보시면, 혹시 북한 방송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김정은이가 지금 들어와서 연애를 할 때마다 모란봉악단 아시죠? 모란봉악단이 매 연회장마다 참석을 합니다. 남자들 사이에 하나씩 앉아가지고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 말로는 성접대가 아니죠. 그냥 행사 차원에서, 연애 차원에서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그 애들을 굳이 불러다가 남자들 사이에 하나씩 이렇게 앉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자를 존중하게 생각하면 악단은 악단대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간부들 사이에 악단을 한 명씩 앉혀놨어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그것도 여자에 대한 인권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 인권 개선을 위한 제안이 있다면요.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북한에서 지금 힘들게 일하면서도 자기 재존중,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그 북한에 대해서 저는 이게 개변이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비로소 아니고 지금 저의 친구들도 지금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제 친구는 사실 그로 인해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제 친구는 그렇게 성희롱을 당해가지고 목매달아 죽은 그런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제발 어떻게든 그런 게 성과적으로 좀 잘 되어가지고 그렇게 북한 여성들이 인권이라는 걸 똑바로 알게 되고 인권에 그렇게 헤매지 않게 여성으로서 존중을 받게끔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남한에 와서 보고 느끼면서 북한에 있는 모든 분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네, 저는 그냥 길게는 안 말하겠어요. 그냥 북한의 생활이 저는 지옥 같았다면 대한민국의 생활은 천국이다.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천사고 그리고 특히 여자들이 우대를 잘 받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남자하고 여자가 상관이 없이 여자들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는 무조건 다 되는 나라고 저는 지금 여기에 와서 제일 먼저 북한에서 죽어서도 꿈을 이룰 수 없다던 승용차를 제가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그런 생활까지 제가 하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남자들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여자로서의 존중을 많이 받고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혹시 만약에 이 방송을 듣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진짜 저의 부모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택한 길이 결코 잘된 길이라는 것을 이 친구들한테 저는 전달해주고 싶어요.